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스코리아에서 그 분석 프레임워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김근태라고 하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방금 소개를 받으신 것처럼 하둡 기반의 세스 분석 기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오전부터 기조 연설부터 여러 가지 세션이 있었는데 아마 이 기술적인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심에서 얘기가 된 게 아마 하둡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세션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스와 하둡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그 통합이 되어서 밸류를 가져갈 수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세스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스의 전략도 하둡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세스의 중심 전략으로 삼고 있고요. 이미 이제 하둡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출시가 돼 있고 올 하반기에 또 더 많은 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세션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둡과 세스와의 어떤 이제 관계성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스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하둡을 지원을 하는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하둡을 이제 하둡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세스의 솔루션들, 적용 사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이제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빅데이터의 중심에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하둡이라는 게 가장 이제 중심에 있어 왔고 하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를 태동시킨 이제 기술적인 이제 그 이유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사실 하둡이라는 게 이미 이제 국내에 소개된 지도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꽤 일부 기업들은 하둡을 이미 구축해서 이제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뭐 간단한 서베이는 이제 세스 글로벌에서 이제 그 최근에 조사를 한 자료인데 대부분이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하둡을 생소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둡을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유사한 맥락에서 하둡을 바라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개념은 사실 이미 많이 소개가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분석적 측면, 그러니까 IT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분석적인 측면에서 하둡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간략히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뉴 트렌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DB였죠. DB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쌌습니다. 비쌌기 때문에 내가 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을 했지 뭐 그런 광범위한 텍스트, 로그 데이터 같은 걸 저장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하둡이라는 그 어떤 그런 상대적으로 이제 값싼 저장 매체가 나옴으로써 이제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원천 데이터를 이제 하둡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과거 뭐 백업된 데이터,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기종 뭐 환경에 있던 데이터들을 원하는 시점에 하둡에다 저장한 다음에 원하는 시점에 어떤 분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업무 영역별로 과거에는 뭐 흔히 뭐 CRM 마트, 리스크 마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석 주제별로 데이터가 사일로화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렴한 비용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띄우거나 어떤 이제 IT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저렴해졌다는 측면이 가장 큰 이제 그 하둡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IT 쪽 분들도 만나지만 또 상당 부분 저희는 이제 분석가 분들을 많이 만나요.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분석을 이제 쭉 해오시던 분들이 하둡에 다들 관심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하둡의 어떤 태생 자체가 IT적이었죠. DB를 대체하는 뭐 저렴한 스토리지나 이런 IT적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분석가 분들이 이제 막연히 하둡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본인의 마음속에 궁금증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뭐 질문들을 요약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계 분석은 잘 아는 사람이지만 하둡을 잘 몰라도 하둡을 잘 쓸 수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한 하둡 내에서의 어떤 뭐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둡 데이터와 관련된 뭐 시각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하둡 데이터를 어떤 기술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성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된 하둡과 관련된 이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제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둡을 가지고 IT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분석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덜을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한 그 부분이 결국 세스의 전략이 되고요. 그런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하둡으로 모으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관심을 많이 이제 옮겨가고 계신 게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느냐가 결국 이제 최근에 관심의 어떤 흐름의 어떤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하둡을 구축한 고객 또는 구축하실 예정인 고객들이 이제 분석과 관련해서 세스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제 트렌드를 하나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데라나 호트넉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둡 영역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어떤 마켓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두 회사가 되겠는데, 작년에 이제 두 회사가 이제 뭐 그 서로 뭐 경쟁적인 것처럼 이제 세스와의 얼라이언스를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하둡 하면은 이제 항상 떠오르는 게 오픈 소스고, 오픈 소스의 어떤 생태계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오픈 소스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하둡 업체들이 상용 분석 솔루션인 세스와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런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이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라나 호트넉스가 이제 세스와 그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뭔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구축하고 있는 에코시스템, 하둡 에코시스템에 세스의 분석 환경을 같이 통합을 시키는 작업을 이미 이제 진행을 했고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그림이 좀 다르긴 하지만 클라우데라에서도 뭐 세스의 하이 퍼포먼스 기술, 시각화 기술, 뭐 억세스 기술 같은 걸 통합한 뭐 이런 이제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트넉스 역시 기존에 이제 그 호트넉스의 하드 프레임워크 위에 세스의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을 올리는 이런 이제 어떤 통합된 에코시스템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면의 어떤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그냥 하둡과 세스가 왜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았는지 한번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하둡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하둡이라고 하나 유용한 저장 어떤 스토리지 그 개념의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어냈지만, 막상 대부분의 기업에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 그 현업 사용자분들은 세스 사용자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하둡의 여러 가지 로우 레벨 기술, 로우 레벨 어떤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분석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사용자가 그 세스와 친화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스가 제공하고 있었던 사용자 친화적인 분석 환경, 이런 것들이 하둡에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둡의 입장에서 세스를 필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초고성능 인메모리 분석. 그러니까 하둡이 이제 여러 가지 분산 환경의 멀티 프로세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둡의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제 I/O 기반의 어떤 처리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빠른 어떤 리얼 타임 기반의 수십 배 빠른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메모리 분석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했고, 세스의 그런 인메모리 분석 기술을 하둡과 통합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스의 입장에서도 하둡이 필요했습니다. 세스의 입장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분석의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훨씬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하둡이라는 그런 효율적인 그런 이제 저장 스토리지를 통해서 굉장히 큰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빅데이터 아키텍처로 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이제 그 어떤 니즈가 맞아서 어떤 새로운 그런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이제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둡이라고 하는 게 이미 생태계라는 게 구축이 돼 있었고, 하둡의 생태계에서도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세스가 들어감으로써 뭔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뭔가 밸류를 줘야 되겠죠. 더구나 세스는 그 상용 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스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둡의 어떤 이제 가치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지 뭐 간단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능입니다. 빠른 성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뭐 BMT는 아니고 이제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둡이
하둡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십 배 빠른, 훨씬 더 빠른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분석을 하둡이 이제 인메모리 분석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의 밸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석에 대한 생산성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기존의 세스 사용자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수십 개의 어떤 라인을 가지고 분석할 것들을 세스의 매크로라든지 프로시저를 이용을 하면 뭐 몇 라인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분석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시각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각적인 방법으로 훨씬 하둡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하둡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분석적인 측면에 가치를 더 부여를 이제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하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의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이 있죠. 조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둡이라는 거에 대한 태생은 IT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세스의 접근 방법은 분석이죠. 분석의 측면에서 하둡의 데이터를 분석의 측면에서 처리하고 가공하고, 분석의 측면에서 리포팅 시각화를 하고, 분석의 측면에서 통계 분석을 돌리는 그런 분석의 측면에서 기존의 하드웨어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어떤 발을 더 퍼즐을 끼워 맞추는 그런 어떤 이제 접근 전략이 세스가 하둡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세스가 하둡을 어떤 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액세스 투 하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기존의 세스가 DB를 바라보듯이 하둡을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둡이 제공하는 뭐 하이브라든지 뭐 임팔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하둡의 객체를 이제 세스에서 접근해서 가져다가 분석을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임베디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세스의 랭귀지 중에 데이터 스텝 2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는데, 세스의 로직을 하둡에다 자동으로 심어서 하둡 내에서 맵 리듀스의 개념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둡의 로직을 세스의 로직을 하둡 안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임베디드 프로세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코어링 억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마이닝 그런 분석 모델을 하둡 내에다 심는 그런 개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제 획기적인 기술로서 인메모리 분석이라는 게 이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수십억 건, 수백 기가의 그런 이제 큰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가 이제 인메모리 분석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 퍼포먼스 분석과 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액세스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세스가 가져와서 분석을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DB를 바라보듯이 하둡의 데이터를 세스로 가져와서 세스 분석을 돌리는 게 이제 액세스의 개념이 되겠고요. 임베디드 프로세스는 이제 그 세스 내에서 만든 어떤 분석 로직이 있겠죠. 분석 로직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이제 하둡 내에 디플로이를 합니다.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닝 모델 같은 걸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마이닝을 돌리기 위한 원천 데이터가 하둡에 있겠죠. 하둡의 데이터를 바로 이제 그런 마이닝 모델에 태워서 하둡 내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임베디드 프로세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메모리 분석이 있는데요. 인메모리 분석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림상으로는 메모리가 떨어져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하둡의 데이터가 메모리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또는 뭐 세스 영역의 데이터가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요. 메모리에서 돌아가니까 훨씬 빨리 도네요, 그렇죠? 훨씬 빨리 도는데, 이 메모리는 이제 여러 가지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져갑니다. 이 메모리를 하둡 클러스터에 통합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메모리를 세스의 어떤 클러스터에다가 통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둡에다 통합을 시켰을 경우에는 하둡의 데이터가 고속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세스의 어떤 클러스터에 메모리가 올라간 경우에는 하둡의 데이터를 병렬로 빠르게 분석 시점에서 병렬로 빠르게 데이터를 노드 바이 노드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패럴렐 데이터 로딩 기술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메모리의 어떤 그 분석이 돌아가는 위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물리적인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둡 노드들이 쭉 있는데요. 하둡 노드들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
하드 노드들 간에 이제 그 메모리를 공유를 합니다. 쉐어드 메모리 형태로 이제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 위에서 인메모리 분석이라고 하는 게 돌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기존에 하둡을 도입한 그런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 하둡에서는 사실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질 않거든요. I/O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존의 하둡의 시스템 위에 인메모리 분석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메모리나 이런 부분이 더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아마 니즈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메모리 기반 하에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인메모리 분석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레이저 서버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제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세스가 최근에. 그래서 기존의 세스의 어떤 파운데이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엔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메모리 상에서 뭔가 시각적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하나 만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전에 만든 이제 개념으로서 하이 퍼포먼스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인메모리 분석 기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 기존의 세스 사용자들이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 세스에 여러 가지 통계 모듈이 있는데 통계 분석, 뭐 데이터 마이닝, 뭐 텍스트 마이닝, 포캐스팅 등등 여러 가지 통계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들이 이런 이제 분산 환경에서 돌 수 있도록 그런 프로시저를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리그레션이라고 한다면 HP 리그레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환경에서 돌아가는 기존의 어떤 프로시저를 새로운 프로시저로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인메모리 그 어떤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의 그 원천 레이어가 있는 거고요. 원천 레이어 위에 이제 세스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이 통합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조 연설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 위에 얀이라고 하는 게 더 올라가서 뭔가 리소스 관리나 그런 거 위에 이제 세스가 올라가는 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 이런 이제 세스의 그런 그림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세스의 솔루션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하는 게 세스 기본적인 여러분들 사용하는 베이스 화면이 되겠고요.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라는 뭐 그런 비정형 툴, 뭐 마이닝 툴, 이 툴 자체를 사용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제 툴이 자연스럽게 인터페이스가 되고 하드웨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는 방금 말씀드린 뭐 레이저 서버라든지 인베디드 프로세스, 뭐 이런 인메모리 접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기존의 방법을 더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하드빗과 통합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하늘색 부분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기존의 뭐 마이닝이라든지 세스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하드웨어 데이터를 접근해서 그냥 분석을 하는 것들은 기존에 사실 하시던 대로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스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좀 파란색 부분들, 이런 뭐 레이저 서버라든지 인메모리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세스에 친숙하신 분들께서 조금 더 새롭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획기적으로 데이터를 더 빠르게 분석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기반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UI를 통하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에 대한 분석 장벽을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뭐 그 테마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세스가 어떤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솔루션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분석의 측면에서 데이터를 매니징하는 부분이 있죠. 매니징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드웨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드웨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원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 데이터를 매니징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 데이터에 대한 억세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억세스 투 오라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라클 데이터에 억세스를 한 것처럼 억세스 투 하둡이라는 모듈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기존의 하드웨어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베이스 바라보듯이 동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라는 툴에서 하둡 라이브러리를 잡았는데 동일하게 하둡에 있는 테이블들이 동일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세스 사용자는 하둡에 대한 내부적인 뭐 구조를 전혀 몰라도 기존의 뭐 마이닝이나 이지 같은 툴에서 분석하던 방법을 동일하게 하둡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하이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테이블 형태가 아닌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에 있는 CSV나 XML, 뭐 JSON, 바이너리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드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들도 이 포맷에 대한 간단한 정의만 해주시면 일반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세스 사용자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그 테이블처럼 접근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스에 보시면 DI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세스의 ETL 솔루션입니다. ETL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적재하는 그런 마트나 DW를 생성하기 위한 적재 솔루션이 되겠는데, 이 ETL 솔루션 안에 보시면은 하둡의 데이터를 적재하는 거, 뭐 하둡에 대한 변환 기능, 그다음에 하이브, 맵리듀스, 뭐 로직을 이제 뭔가 포함하는 기능 등등 해서 하둡에 관련된 어떤 ETL 개념을 지원할 수 있는 개념이 세스의 ETL 툴에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ETL 툴은 일반적으로 분석가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IT 쪽에서 뭔가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하는 툴이었고요. 또 새롭게 이제 하둡과 관련해서 이제 세스가 이제 요 툴은 이제 출시를 한 솔루션입니다. 올 한 Q3 정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데이터 디렉터 포 하둡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사용 대상이 일반 사용자입니다. 비즈니스 내지는 분석가가 분석적인 측면에서 하둡 데이터에 대해서 뭐 변환도 해야 되고 조인도 해야 되고 뭐 데이터를 메모리 올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이런 웹 UI에서 손쉽게 하둡에 대한 어떤 변환 작업을 이런 이제 그 비즈니스나 분석가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새롭게 등장할 솔루션이 데이터 디렉터 포 하둡이라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주얼라이즈에 대한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둡 데이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아마 이제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반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제 시각화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세스가 처음에 개발한 기술이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인메모리 분석 기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인메모리 레이저라는 기술이 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일단 이제 메모리로 다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를 메모리로 적재해서 처리를 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코어나 스레드를 다 활용하도록, 그래서 익스트림 병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돌 수 있도록 그런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를 여러 대, 우리가 MPP라고 하죠. 그래서 하둡의 개념처럼 노드를 여러 개 증설해서 선형적으로 계속 성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천 기술이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기술이고, 이 레이저라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솔루션들을 세스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이미 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제 시각화 툴이죠. 비주얼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메모리에 적재시켜서, 이게 노드가 뭐 이제 수십 노드, 수백 노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큰 메모리, 뭐 수테라 이상의 큰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뭐 데이터를 미리 요약하거나 그러지 않죠. 큰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뭐 간단한 뭐 그래프뿐만 아니라 뭐 예측이라든지 뭐 상관관계 분석, 여러 가지 디시전 트리 같은 고급 알고리즘에 대한 시각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이 되겠고,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상 뭐 디테일하게 많이는 이제 보여드리기 힘들겠지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그 레이저 서버 위에 지금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지금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메가콥스라는 데이터가 450기가짜리 큰 데이터죠. 450기가 데이터고, 하둡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하둡 밑에 450개가 저장이 되어 있고, 얘를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이제 메모리에 적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니터링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메가콥스라는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로딩이 되어 있고, 한 데이터가 11억 건 정도 돼요. 뭐 요약을 하거나 하지 않은 원천 데이터고요. 46개짜리 컬럼을 가진 이 데이터가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서버에 올라가 있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모니터링 화면인데, 이게 저희 이제 본사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되게 지금 좀 광활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세로 막대 하나하나가 서버 노드예요 지금. 그래서 64개의 노드를 가지고 그 레이저 서버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64개의 서버에 각각의 서버가 이제 그 32코어가 있거든요. 32코어가 있거든요. 32코어를 가진 64개의 서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11억 건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이 이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화면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화면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비주얼 분석 툴이 되겠죠. 그래서 그 11억 건에 대한 이제 항목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항목을 끌어다 놓게 되면 그 11억 건이 이런 이제 환경 내에서 요약이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모니터링이 좀 반응이 늦어가지고 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얘가 딱 요약이 되는 순간 여기 CPU가 쫙 돌아가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잠깐 보도록 하실까요? 예, 항목을 이제 뭐 기간별로 수익과 매출을 보고자 합니다. 11억 건이 쫙 요약이 돼가지고 뭔가 패턴이 나올 거고요. 사실은 이제 모니터링이 동시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막 뭔가 색깔이 변하고 있죠, 그렇죠? 11억 건이 이렇게 빨리 요약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전체 코어가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레이저 서버의 특성을 좀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술을 조금 더 응용을 한 이제 새로운 솔루션이 이제 비주얼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 7월 정도에 새롭게 이제 나올 솔루션이 되겠는데 VA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탐색 위주의 솔루션이라면 이제 VS는 뭔가 모델링 측면에서 뭐 전통적인 뭐 모델링이라든지 뭐 모던 뭐 디시전 트리 뭐 여러 가지 랜덤 포레스트 뭐 핵 레벨의 어떤 분석 이런 이제 여러 모델링 관점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각적인 툴이 VS라고 하는 툴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개의 솔루션이 참고로 서로 인티그레이션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VA에서 탐색을 하다가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어떤 환경이 통합된 형태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엔진은 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번째 꼭지, 이제 시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어널라이즈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각적인 것도 분석이긴 한데 시각적으로 하는 거에는 쉽긴 하지만 디테일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분석을 위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코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또 이제 파생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키텍처는 동일하죠, 그렇죠? 레이저 서버가 올라가서 돌아가는 아키텍처는 동일한데 클라이언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보셨던 화면은 UI 그 비주얼 화면을 가지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코딩 화면이 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기존의 세스 사용자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코딩을 이제 쓰고 계신데 기존의 그런 코딩 개념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레이저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작업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굉장히 빠른 성능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 환경에서 이런 코딩을 하는 환경이 인메모리 스태티스틱 포 하둡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을 짤막하게만 좀 공유를 해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그런 환경이 되겠는데 프로그래밍 환경인데 세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 클라이언트입니다. 세스 파운데이션처럼 이제 PC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세스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솔루션이고요. 여기 뭐 보시게 되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인메모리를 라이브러리로 잡아서 여러 가지 통계 로직이나 뭐 데이터 스텝 이런 걸 이제 돌리게 되는데 이제 이게 IM 스탯이라고 해서 인메모리 스탯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이제 그런 프로시저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내에서 여러 가지 통계 분석 알고리즘을 돌리는 그런 이제 그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시저들이 더 추가가 돼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디테일하게 기존의 어떤 분석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면서 쭉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개념이 지금 말씀드린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 포 하둡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분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인디비 분석. 사실 하둡이 DB가 아닌데 인디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좀 이제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이게 원래 DB를 대상으로 나왔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인디비라는 개념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세스의 마이닝 툴이나 이런 데서 만든 마이닝 툴의 모델을 원래는 DB에다 심어서 DB에서 돌리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하둡으로도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닝 모델을 하둡에다 심어서 하둡 내에서 직접 스코어링을 돌리는 이건 이제 인메모리는 아니고 맵리듀스 기반으로 데이터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 퍼포먼스 분석 기술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뭐 세스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여러 가지 통계 로직들을 이런 분산 환경,
여러 대의 서버의 분산 환경에서 수십 배 빠르게 돌 수 있도록 이제 개발한 게 세스의 하이 퍼포먼스 분석이라고 하는 것, 그 개념이 되겠고요. 요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드웨어 탑재를 하거나 DB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데디케이트한 환경을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한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 하드를 포함한 것들을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다는 얘기가 이제 병렬, 패럴렐 로딩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고속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개의 노드와 여러 개의 노드 사이의 병렬 전송을 통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메모리로 적재해서 이제 미리 데이터를 갖다 놓지 않아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하이 퍼포먼스 분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죠. 여러 가지 세스의 통계 로직들이 이런 환경에서 수십 배, 수백 배 빠르게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발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짤방하게 뭐 유스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통신회사인데요. 이제 그런 통신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뭐 CDR 콜 데이터, 뭐 미디어 데이터, 그다음에 뭐 클릭, 뭐 로그 데이터들, 그다음에 뭐 앱 서버의 로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하둡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리얼타임에 가깝게 처리하고 분석을 하고 싶었어요. 예측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적용을 하는 아키텍처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하둡의 HPA 이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둡에다가 그런 통신사 데이터들을 저장한 다음에 HP 환경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을 했던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신사에서 하고자 하는 뭐 인구 통계적 모델링, 뭐 캠페인 최적화, 구매 예측,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P라고 하는 그런 프로시저들이 쭉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뭐 돌리던 성능의 수십 배 빠른 성능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국내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정부 3.0이라고 해서 이제 빅데이터 그 사업이 이제 국내에도 이제 많이 공공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옆 세션에서 요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세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하둡으로 이제 모아놓은 다음에 하둡 데이터를 이제 억세스 투 하둡을 통해서 메모리로 적재해서 여러 가지 시각화를 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옆 세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아마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뭐 빨리 흘러갔네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서머리를 이제 해보고자 한다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스 입장에서도 하둡을 굉장히 이제 그 메인 어떤 분석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니징의 측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측면, 어널라이징의 측면에서 솔루션들을 일부 소개를 드렸지만, 올 하반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막 별표를 이제 표시해 놓은 이런 솔루션들이 추가로 이제 만들어질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매니징하는 측면, 그다음에 시각화, 그다음에 뭐 어널라이징하는 측면에서 세스가 지향하는 바는 그거죠. 하둡에 대한 그런 분석 장벽을 없애는 거, 일반 사용자들께서 친숙한 환경을 가지고 뭐 시각적인 환경, 프로그래밍적인 환경, 뭐 데이터 핸들링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하둡의 어떤 원천적인 기술적인 장점은 그대로 수용을 하되, 분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생산성을 가지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세스가 지향하는 그런 이제 세스와 그 하둡에 대한 어떤 그 결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적인 흐름이죠. 결국은 가장 처음 접근했던 게 그 하둡에 대한 단순한 인터페이스, 하둡 데이터를 세스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던 게 이제 인메모리 인디비가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하둡 내에서 인디비나 어떤 인메모리적인 측면으로 분석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뭐 출시가 돼 있기도 하고 계속 출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런 사용자 환경들이죠.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각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뭐 프로그래밍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이제 그 사용자 레벨이나 뭐 유형에 맞춰서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게 그 세스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하둡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 향후에 뭐 그런 이제 고민이 있으시면 세스를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